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꿰뚫는 통찰.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경은 그 혼란과 격변의 삼국시대, 특히 조조희야에서 활약했던 여러 장수들의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귀한 자료들, 전기발췌문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전, 이통, 장패, 문빙, 여건. 허전나 전위, 방덕처럼 아주 용맹한 장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방육이나 영언처럼 그 충절, 이걸 지킨 인물들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각자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이 격동의 시대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죠. 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기록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통찰, 또 생각할 거리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역시 혼돈 속에서도 빛났던 충절과 의리,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이통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이통. 기록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강동 지역에서 협객으로 이름이 좀 났다고 하죠. 네, 그렇죠. 의협심이 강했다고 하고요. 처음엔 진공이라는 인물과 함께 세력을 일으켰는데 근데 필요할 때는 또 과감하게 동료 조직을 제거하고 세력을 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요. 보면 나중엔 진공의 복수까지 해주고요. 단순한 의리파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의 행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충성심의 대상이 명확해진 다음의 모습입니다. 조조에게 귀순한 이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충절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일화가 있었죠? 이르되면 기근으로 군량이 부족했을 때 병사들과 함께 지게미랑 쌀겨, 그러니까 술찌꺼기나 곡식 껍질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고난을 함께 나눴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단순히 그냥 부하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마음을 얻고 조직을 다지는 리더십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원소나 유표 같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이 계속 회유를 시도했을 텐데 네, 그랬겠죠. 그걸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죽더라도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신념에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졌군요. 네, 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을 돌파하는 그런 용명함으로 증명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법을 어긴 자기 처백부, 그러니까 아내 오빠죠. 네네. 그 사람을 사사로운 정 때문에 감싸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찌 보면 조조가 천하를 도모하는데 꼭 필요했던 그런 강직함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있었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충절하면 또 염원이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최후는 참 비극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강렬합니다. 네, 마초에게 포위된 기성을 구원하러 가다가 붙잡혔죠. 상황이 뭐랄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죠. 마처가 성벽 가까이 데려가서 원군은 안 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협박했다면서요. 성 안 사람들 사기를 꺾으려고요. 네, 그런데 여모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군은 사흘 안에 반드시 도착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요. 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거네요. 그렇죠. 성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주군을 섬기는데 죽음이 있을지언정 두 마음은 없다. 이 마지막 외침은 당시 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의로운 기계는 방육이라는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한단상이 살해되자 장려조차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혼자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고요. 대단한 용기네요. 또 태수 서읍이 모반으로 포위되자 자기 처자식까지 버리고 구원을 요청하러 갔다고 하니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런데 방역 본인보다도 그 어머니 조아여 이야기가 더 놀랍다고요? 아, 네. 조아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이수를 대낮에 시장에서 직접 칼로 찌르고는 도망가지 않고 바로 관청에 자수했죠. 와, 직접 복수를 하고 자수를 했다고요? 네, 이게 단순한 복수극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어떤 의로움을 실현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관리들이 오히려 그녀의 의로움에 감탄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법에 따른 처벌을 원했고 결국 사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리는 비서까지 세워졌다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 당시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당신은 이런 극한의 의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글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충절과 의리도 중요했지만 이 난세를 헤쳐나가려면 뛰어난 지략과 상황 판단 능력 역시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전이라는 인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전, 네, 이 사람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특히 춘추 좌시전 같은 고전을 즐겨 읽었다고 하죠. 병법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겁니다. 조조도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요? 네, 조조가 그의 지적인 면모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략은 실제 전투에서도 빛을 발했죠. 예를 들어 군량 수송로 확보를 위해 고번을 공격할 때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이전은 전쟁은 현장에서 결단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성공을 거둡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중시한 거죠. 오, 결단력이 있었네요. 또 유비가 패각할 때 복병의 위험성을 간파했는데 총사령관 격이었던 하우돈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큰 피해를 입기도 있고요. 상황을 읽는 통찰력이 뛰어났던 거죠. 아, 그 유명한 방망파 전투 이야기인가요? 네, 맞을 겁니다. 그런 일화들이 그의 지략을 보여주죠. 성품도 좀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 동료 장소들과 공을 다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학식 있는 선비들을 존경하고 예우해서 군중에서 장자답다, 그러니까 어른스럽고 덕망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고 해요.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했던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지략으로 싸우는 장수도 있었지만 또 압도적인 용맹과 무예, 그 자체로 전장을 지배하는 인물들도 분명 필요했겠죠. 그렇죠. 바로 허저 같은 인물 말이죠. 네, 허저가 대표적입니다. 아, 허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기록에도 키가 8척에 허리둘레가 10뼘이나 되는 거구였다고 묘사되어 있죠. 네, 젊은 시절 일화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벽 위에서 혼자 집채만한 돌을 던져서 물리치고, 그 얘기 들었어요. 또 속꼬리를 잡고 100걸음 넘게 끌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의 신화 같아요. 그렇죠. 조조가 그를 처음 보고 이야, 이자야말로 나의 번쾌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번쾌는 한고조 유방의 가장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였거든요. 최고의 찬사였던 셈입니다. 조조가 그만큼 허저를 신뢰했다는 거네요. 네, 극도로 신임해서 항상 격게 두고 경호를 맡겼는데 실제로 조조 암살 음모를 미리 간파해서 막아내기도 했고요. 와, 특히 그 동관 전투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마초 군대의 화살비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조조를 피싱시키고. 네, 나중에는 마초와의 담판 자리에서 그냥 눈을 부릅뜨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길을 확 꺾어버렸다는 기록도 있죠. 호치, 호랑이 같은 바보, 혹은 호후, 호랑이 같은 제후, 이런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단순히 힘만 센 바보 호랑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아주 신중하고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다고 해요. 조조의 친척이자 배장군인 조인이 사적으로 만나려고 했을 때도 지금은 군중이니 공적인 자리에서만 뵙겠습니다. 딱 잘라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 의외의 모습인데요? 힘만 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힘과 신중함을 겸비했기에 조조가 더욱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조와는 또 다른 느낌의 용맹함을 보여준 인물로 전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 전위. 네, 맞습니다. 용맹함으로는 허조에게 전혀 뒤지지 않죠. 젊은 시절에 자신을 모욕한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고 대담하게 상대 집에 찾아가서 여러 사람을 해치우고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일화도 그렇고. 네, 그 대담함, 또 아무도 들지 못하는 커다란 군용 깃발을 혼자 번쩍 들어올렸다는 기록도 그의 비범한 힘을 보여주죠. 80근짜리 쌍철극을 휘두르고 밥과 술을 남들의 몇 배나 먹었다는 묘서도 그렇고요. 정말 인간병기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 역시 조조의 충실한 경호원이었습니다. 복양전투에서는 수십 명 병사만 이끌고 맨 앞에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해서 포위된 조조를 구해냈고요. 하지만 그의 충성심이 가장 빛난 순간은 역시 그 비극적인 최후였죠.
완전투에서 장수의 배신으로 조조가 기습을 당했을 때 네, 조조가 탈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홀로 군영 문 앞을 나가섰습니다. 무기도 빼앗긴 상황에서 맨몸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수십 명이나 쓰러뜨렸다고 하죠. 온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싸우니까 적들조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요. 네, 결국 과다출혈로 서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장렬한 모습은 정말 그의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조가 그의 죽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직접 제사를 지내주고 아들에게 벼슬을 내린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충심입니다. 허저와 전이가 조조 곁을 지킨 방패였다면 최전선에서 활약한 창 같은 존재도 있었겠죠. 방덕 같은 인물이요. 네, 방덕. 좋은 지적입니다. 원래는 마등과 마초부자, 그러니까 조조의 적이었던 세력의 부하였죠. 네, 그랬는데 조조에게 항복한 후에는 변함없는 충성을 바쳤다고요? 맞습니다. 그의 충절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 바로 번성전투였습니다. 상대는 그 유명한 총나라의 명장 관우였죠. 관우와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요? 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항복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부하들이 항복을 권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처형하면서 저항했고요. 결국 관우에게 사로잡혔는데. 네, 관우가 그의 용맹함을 아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방덕은 나는 국가의 귀신이 될지언정 너 같은 도적의 장수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항복을 거부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절개네요. 그렇죠. 진영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충의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평론에서 그를 고대 충신 주가에 비견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성심, 지략, 용맹함 이런 키워드로 여러 장수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난세에는 이런 개인적인 역량 외에도 혼란스러운 지역을 안정시키고 다스리는 통치 능력 또한 매우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면에서는 장패라는 인물이 주목할 만합니다. 장패, 아버지를 구출한 일화로 유명하고 서주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단순한 무장이라기보다는 지역 유지, 호족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조조에게 귀순한 후에도 청주와 서주 지역, 그러니까 중국 동부 해안가 지역의 안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고요? 네, 조조에게 망명해온 서업과 모휘라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장패가 이들을 의리 때문에 좀 보호해달라고 조조에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조조가 그의 의리에 감탄하면서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장패가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덕분에 조조는 서쪽의 강적인 원소와의 큰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다만 위략이라는 다른 기록에는 말년에 그가 거느리던 병사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평가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역사 기록은 언제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니까요. 문빙 역시 지역 통치에서 빛을 발한 인물입니다. 문빙, 원래 유표의 부하였죠? 네, 유표 사후 조조에게 귀순할 때 형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가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라면서 감동하고 중용했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하죠. 이후 강하 지역 태수가 되어서 수십 년간 오나라와의 국경을 굳건히 지켰다고 하죠. 특히 석양전투에서 손권의 5만 대군을 막아낸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의 뛰어난 수성 능력과 지휘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위략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이때 문빙이 일부러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지켜서 손권이 혹시 매복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 심리전까지. 네, 어느 쪽이든 그의 통치는 위험과 은혜를 겸비해서 적국인 오나라조차 함부로 강하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힘과 덕으로 지역을 안정시킨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건이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태산 지역을 안정시켰다고요? 이끌었는데 이 지역이 원래 반란이 잦고 치안이 아주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여건은 반란을 지혜롭게 진압하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그중에서 정예병을 선발해서 태산 지역을 오랫동안 평온하게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군요. 특히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현명하고 능력 있기로 소문난 왕상이라는 인물을 발탁해서
별과, 즉 자신의 핵심 참모로 삼아 민간 행정을 맡겼습니다. 아, 단순히 무력으로만 다스린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적절한 인재 등용을 통해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이끌었던 거죠. 이런 실무적인 능력자들이 있었기에 조조의 세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자료에는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서쪽 변방 도낭 지역의 태수였던 장공과 그의 아들 장취 부자의 이야기는 중앙과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절을 지킨 감동적인 사례고요. 위락에 나오는 손빈석이나 양풍 같은 인물들의 의로운 행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식인 풍습까지 있던 도적들에게 잡혀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홀로 수십 명의 도적과 싸워서 어머니와 이웃 노파까지 구해낸 포출의 이야기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효심과 용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기록자인 어한이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굳이 남긴 이유를 말미에 설명하는데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더군요. 역사가 단지 위대한 인물들만의 기록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 정말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 봤네요. 저마다 처한 상황이나 역할은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난세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은 그 북한의 시대가 요구했던 다양한 덕목들을 보여주었죠. 목숨을 건 충성,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또 원칙을 지키는 강직함,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리더십까지. 네,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어떤 인물이 어떤 모습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글쎄요, 한 명을 꼽기가 어렵네요. 그들의 용기, 충성심, 지혜, 때로는 그 비극적인 선택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기록들은 대부분 승자인 조조 측의 관점에서 쓰였거나 혹은 특정 인물을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 아래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영웅들의 또 다른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반대편에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또 달랐을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역사의 기록 너머에 숨겨진 진실 혹은 또 다른 관점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